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 이연 설명인데요. 셔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폭탄이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면서 그에 따른 셔터 이펙트와 또 다른 이펙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설명과 간단한 그런 애니메이션 구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강좌에서 배경과 폭탄 본체, 폭탄 불꽃 삽입부와 불꽃을 여러 가지 이펙트를 이용해서 폭탄 본체는 CC 스피어, 폭탄 불꽃 삽입부는 CC 실린더, 그 다음에 불꽃은 시뮬레이션이 있는 CC 파티클 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꽃의 모양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과 동시에 폭발이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T2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T2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캐릭터 패널이 나오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적당히 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저는 05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색상과 글꼴의 폰트라든지 글자의 크기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동 툴 누르셔서 선택 툴 누르셔가지고 적당히 이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잡아주셨다면 이제 타임바를 0초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활성화를 누르셔서 텍스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성화 시키시면 여기에 보면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스타바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초에서는 5인데 그 5초인데 이제 1초로 이동이 되시면서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4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초로 이동하신 다음에 2초로 이동하시는 것은 여기를 직접 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타임바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3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4초. 2초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몇 초요? 1초. 그 다음에 이제 몇 초가 되겠습니까? 카운팅이 완료가 돼야 되는 0초가 되겠죠. 자, 0초가 완료가 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0초로 가져다 놓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게 되면 불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카운팅이 되고 있는 그런 카운트 텍스트가 완성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텍스트는 실질적으로 5, 4, 3, 2, 1, 0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폭발을 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5초 이후에는 즉 3초 동안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초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타임바를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영문키 N키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N키를 누르게 되면 죄송합니다. N키가 아니군요.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0초를 그 5초에다가 딱 맞게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위치 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초에다 딱 글씨가 0, 5, 4, 3, 2, 1, 0 해서 5초 이후에는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지 않아야만 뭐가 되냐, 폭발이 이제 뭐가 일어나는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하실 게 있는데요. 불꽃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도 5초 이후로는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 5초 이후에는 화면상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 레이어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셔도 되겠지만 불꽃의 어떤 생성률을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뭘 주셔도 되냐면 이 불꽃이 사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 레이어의 어떤 영역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여줌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폭탄 불꽃 삽입과 폭탄 본체를 하나로 합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은 이 본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체 위에 있는 꼭지도 같이 폭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은 두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폭탄 불꽃 삽입부와 폭탄 본체를 동시에 선택을 하셔서, 물론 동시에 선택하는 건 Shift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C 또는 컴포지션에서 프리컴포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레이어의 제일 밑에 있죠.
화면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겁니다. 제 화면이 아마 768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레이어의 최하단에 보시면 컴포지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그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이게 프리컴포즈 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폭탄, 두 개의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폭탄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와 같이 폭발을 나타낼 수 있는 CC 스피어라는 그런 이펙트를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눌러주시고요. 이펙트를 눌러주셔서 저와 같이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셔터가 어디 있나요? CC 셔터 이펙트. 제 하단에 그 웨이브 월드 바로 밑에 있죠. 위에 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화면에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셔터, 시뮬레이션의 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0초에 이렇게 이동이 되시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꽃은 뭐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셔터 이펙트에 관련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이펙트의 첫 번째 스피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패턴인데 여러분 이거 살짝 좀 옮겨서 이게 뭐냐면 파편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게 되면 파편의 모양들이 이렇게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헥사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쭉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트라이앵글 1으로 작업을 해서 삼각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피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이 10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요. 그 파편의 어떤 조각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편의 크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수치를 누리면 누릴수록 파편의 모양이 작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그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파편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피테이션 한 4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디렉션이라는 것은 이게 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회전각을 최초 그 시작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리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폭발의 어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폭발의 중심이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션 뎁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 파편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높여보면 이게 파편의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께는 한 0.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0.3 정도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1차 폭발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폭발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범위라든지 아니면 폭발력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제가 리셋을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진은 여기 폭발의 어떤 그 설정값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은 다시 리셋을 눌러서 기본값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 1의 첫 번째 폭발은 하단 밑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폭탄이 있는 위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리디우스라는 것이 이제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폭발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스트렝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얼마만큼 구현이 되느냐, 얼마만큼 크게 폭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는 제가 한 20 정도 줄 거고요. 20 정도 주면 너무 좀 클까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그 리듀스는 한 0.3 정도 가겠습니다. 0.3에 스트렝스는 한 10 정도 하면 주겠습니다. 10 정도 줘서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옵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알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폭발의 어떤 그 모양 형태를 이렇게 한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피지스 부분이 있는데 이 피지스 부분은 뭐냐면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것은 이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얼마만큼 회전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런더마이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파편이 날아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얼마만큼 난수적으로 어떤 값은 뭐 한 10도 돌아가면서 뭐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떤 값은 30도. 그러니까 폭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각들의
어떤 회전각들을 난수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벨로시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빠르게 파편들이 날아가게 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력인데 이 중력 값에 의해서 폭발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폭탄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모양 형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비티는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체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중력을 최초에는 중력을 이렇게 무시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강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중력값을 이겨서 360도로 퍼져나가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라비티는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비티의 디렉션 방향과 그 다음에 그라비티의 경사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력의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중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적당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라비티, 즉 다시 말하면 피지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뭐냐면 파편들이 날아갈 때 그 파편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건지 그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얼마만큼 회전을 할 건지 또 회전을 하면서 어떤 값은 좀 많이 돌아가고 어떤 파편은 좀 더 적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회전각이 돌아갈 때 기준 축이 되는 것이 어떤 값인지를 여기서 결정하는데 그냥 난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이라는 값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텍스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텍스처라는 것은 이 파편의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이런 모든 그 면에 관련된 부분을 일일이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랑 조금 작업을 하게 되게 되면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어떤 파편의 모양들의 그 단면도를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려서 매핑을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질감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포토샵에서 PSD 파일로 전부 다 그 여기 보시면 앞면과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뒷면 이 형태의 어떤 질감을 다 만들어서 여기서 레이어로 연결을 시켜주면 이 파편들의 모양들이 일일이 다 그런 질감도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3D 맥스를 하신 분들은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의 어떤 방향을 실제 레이어에 나와서 카메라를 만들어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이펙트 자체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옵션을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카메라 위치를 바뀌게 되면 당연히 폭발하는 어떤 그 관점이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X와 Z 포지션을 제가 한번 만져 봐드리면 이렇게 모양 형태 이렇게 앞으로 확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형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자체 셔터 이펙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카메라 포지션을 컴프 카메라라고 작업을 한다면 반드시 레이어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mm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폭탄을 눌러서 여기에서 저와 같이 카메라 포지션을 컴프 카메라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들이 다 사라지고 실제 카메라 옵션에 나오는 이 옵션들을 이용하셔서 저와 같이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도 마찬가지 Z 포지션, Y 포지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팅과 메탈은 메터리얼 같은 것은 제가 그 CC 실린더라든지 CC 스피어 값을 작업했을 때 말씀드렸던 빛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의 어떤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메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어떤 그 입체감이라든지 어떤 명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작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2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강좌가 안 되네요,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음번 강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셔터 이펙트는 제가 지우고 다시 다음번 강좌에서 셔터 이펙트의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